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례를 지낸 북한 외교관이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 핵심 계층의 한국 망명이 이어지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는 2017년 9월 쿠웨이트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대사관 외교관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서창식 당시 대사를 추방하자 대리대사를 맡게 됐으며 당시 참사관 직급으로 대사에 이은 차석 지위였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지난 2019년 9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망명했는데 자녀들의 미래를 고려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9년 9월에 한국에 입국해 북한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리대사와 비슷한 시기에 입국했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평양 외국어대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북한 외무성에 근무하면서 북한의 주요 무기 수출국인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은 쿠웨이트와 그 주변 국가들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을 관리해 중동에서도 거점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의 아내 역시 김일성 종합대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평양 소재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엘리트 출신이며 장인 역시 북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실장을 지낸 전일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의 한국 망명 소식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관 출신 탈북민으로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북한에서 39호실 실장의 사위이자 외교관으로 참사직과 임시 대사 대리를 했을 정도면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해외에 나와 생활하면서 비교 개념이 생기면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고위급 탈북자들의 망명 행렬은 당연한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외 주재 외교관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와 대사 추방 등 외교적 압박 속에서 본국에서 할당받은 외화벌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정치적 동기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이 원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사태는 재발할 수가 있고요. 이미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런 어떤 북한 고위층이나 경제계의 어떤 그 큰손들이 이미 북한을 떠나는 일종의 엑소더스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또 류 전 대리대사가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앞장섰던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 실장의 사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쿠웨이트 대사를 누군가가 했다는 것보다 이 사람은 대사급은 아니더라도 전일춘의 사위로서 노동당 39호실 정보를 듣게 됐다면 그 정보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따라서 공식적인 직급은 고위급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의 정보 가치는 상당한 수준으로 예상돼요. 전문가들은 핵심 계층의 이딴 망명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의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최근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체제의 이완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신임 국방장관이 한국, 일본 국방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간 동맹 강화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실장도 통화하며 북한 문제 등의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박정주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3일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굳건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한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통한 한국 방어 약속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광범위한 안보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특히 양측이 미한연합군의 준비태세 유지 필요성에 주목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공동 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24일 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통화해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이 상호 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언제든지 미한 동맹 현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로 했다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에 앞서 일본의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도 통화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기시 방위상과의 통화에서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의 광범위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노코 후텐마 대체기지 건설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해 미군의 재배치 구상을 계속 이행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미국은 동중국해에서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도 여전히 반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서 일본의 계속된 지도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제공에서 동맹이 계속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일본의 기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오스틴 장관과의 전화회담 뒤 기자들에게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CVID를 견지하며 이에 합당한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현직 미국 정보당국자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육자회담 등 다자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이해관계자로 만들고 한국 등 동맹과는 긴밀한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건데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전직 당국자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육자회담 같은 다자화가 북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Keeping China as a stakeholder, coordinating closely with Seoul and Tokyo, leveraging Moscow, which can be very useful at six-party talks at times. This a re-multilateralization, if we could use that term, would allow us to really have greater trust and coordination on North Korea going forward.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한국, 일본 담당 보좌관과 국무부 육자회담 특사를 지내고 미국 국가정보국 DNI와 중앙정보국 CIA에 근무하는 등 미국 정부에서 40년 가까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사일러 담당관은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해 부시 행정부 때 추진됐던 육자회담, 즉 다자적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 approach that was continued by the fact that we still had a special envoy for six-party talks, through the Obama years, even when six-party talks hadn't happened, because the commitment to the multilateral approach to this issue. 현재 사일러 담당관이 재직 중인 국가정보위원회는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기구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 평가해 백악관과 내각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 나라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육자회담을 진행하며 북한의 비핵화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이 육자회담 합의를 파기한 뒤 현재까지 회담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이끌었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사일러 담당관의 육자회담 관련 언급에 대해 다자화는 동맹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또 다른 이점도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민간 연구단체 평화연구소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조셉윤 전 국무부 육자회담 수석 대표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육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회담 재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They've always wanted the optic of going mano a mano with the U.S., and they like that. They see, we're going against the U.S. It's not about South Korea, China, and so on.
It's about us and US.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별개의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 내 중요한 이슈들, 이를테면 남북과 비핵화,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은 일부 진전을 보이고 나머지 사안들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양상을 보였는데 진전을 이룬 사안도 결국 지속되지 않아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해지기 전까진 남북관계에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사일러 담당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관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2일 연방관보에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개인과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관리 리명남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리명남과 함께 닝보, 배트,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 2곳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며 이번 제재 결정은 지난 13일 발효돼 앞으로 2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은 다자간 수출 통제 물품과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와의 계약과 군수품 매매가 전면 금지되고 수출 면허도 정지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지키지 못할 약속을 위해 자국 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22일 한국 민주주의에 들이운 북한의 긴 그림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자국민들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억압하는 데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뤄온 인권단체들에 대한 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억압하려는 시도는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한국을 조종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지난 남북정상회담에 한국 기업인들을 동반해 남북철도 사업과 북한 인프라 재건 사업 등을 제안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이 미국 조야의 우려와 한국 기업과 은행들에 대한 대북 제재 검토의 필요성을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탈퇴 결정 등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들도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한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협정을 타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장은 최근 VOA에 적어도 한국의 대선 일정이 본격 시작되는 11월 이전에 양국이 합의에 이르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협상 유효 기간을 예외적으로 3년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현재의 협상 교착 상황은 양국 정상의 정치적 셈법이 관여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5년 시효로 할 경우 다음 미국 대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3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이 더 많은 방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동맹관계 회복이라는 더 큰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문제 조속한 타결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